네, 최근 일본 산업계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 반도체 주권 확보에 나섰는데요. 이 일본 정부도 이 반도체 업계 지원을 하기 위해서 돈을 쏟아부으면서 이 적극적으로 이 주권 확보에 나선 상황입니다. 박소영 뉴스캐스터가 어떤 상황인지 전해드립니다. 네, 미국 인텔에 이어 일본 8개 기업이 연합군을 꾸려 첨단 반도체 생산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위 TSMC를 2위 삼성전자가 추격하는 양상이었던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 미국과 일본이 도전장을 내면서 이 반도체 패권 경쟁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인데요. 일본의 대기업 도요타와 키옥시아, 소니를 포함한 8개 기업이 이 반도체 왕국의 재건을 선언하면서 라피더스를 출범했습니다. 바로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회로 선폭 2나노미터 미만의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힌 건데요.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에 진입한 삼성전자와 조만간 3나노 양산에 들어간 TSMC가 2025년까지 도입할 계획인 업계 최선단의 공정을 2년 안에 따라잡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일본은 이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한국과 대만에 비해서 뒤처지고 있지만 전기차 시대에 떠오르고 있는 전력 반도체에 있어서는 독일과 미국과 함께 3강 구도를 갖추고 있는데요. 이에 전력 반도체 투자를 확대해 이 시장의 주도권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일본 정부도 이 반도체에 12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손을 잡고 2020년대 후반부터 2나노미터의 반도체가 생산될 수 있도록 반도체 연구 거점을 생산하는 데 3,500억 원을 투입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반도체 기업들이 국내에서 생산 거점을 확보할 수 있게 4,500억 원 규모의 조금도 대폭 지원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반도체 업계에서는 인텔과 라피더스의 도전이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기업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보이고 있지만 다만 공정 선점과 양산 안정화가 필수인 첨단 파운드리 사업에서 이 두 기업이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무리란 평가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 국내에서는 이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죠. 이 피터 베닝크 ASML 최고 경영자가 방한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들 일부 종목들 주목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먼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EUV 노광 장비를 만드는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이 2024년까지 2,400억 원을 우리나라에 투자해 EUV 장비 트레이닝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장비 수급 문제 개선과 반도체 생산 능력에도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반도체 전공정에서의 노광은 이 반도체 회로 패턴을 그리는 과정으로 기술이 발달하며 점점 더 촘촘하고 미세한 회로를 구현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내 관련주 몇 가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SNS텍은 노광 공정의 핵심인 포토마스크의 원재료 블랭크 마스크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한 회사입니다. 주 고객사를 삼성전자로 두고 있어 대장주로도 꼽히곤 하는데요. 어제 3분기 매출 31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가 늘었고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130% 늘었다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힘입어서 오늘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 우리 시장 흔들릴 때에도 여름부터 꾸준한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빨간불 켜내면서 3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FST입니다. 노광의 핵심인 포토마스크용 보호막 펠리클과 식각 공정에서 온도 조절 장비인 칠러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EUV 공정에 꼭 필요하기에 삼성전자뿐 아니라 글로벌 업체들을 주 고객으로 두고 있습니다. FST도 실적 견고함을 3분기 성적으로 증명했습니다. 하루 오르고 쉬고를 좀 반복하고 있지만 전반은 오름세를 그려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4%까지 상승폭 확대하면서 15,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LOT 백큐음입니다. 노광 공정에 꼭 필요한 진공 상태를 만드는 진공 펌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난 8일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는데요. 매출액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후에도 이 분위기 이어가면서 내년까지도 최대 실적이 예고된다는 시장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3거래일째 상승 이어가면서 현재 4%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 업계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박소영 뉴스캐스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앞서 이 ASML 이 최고 경영자 방안에 따른 일부 반도체 부품주들 어떤 종목이 주목받는지 살펴봤죠.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정재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이 흔히 이 ASML 하면 우스갯소리로 이 갑의 위치를 지닌 슈퍼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최고 경영자가 직접 방한했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왜 온 겁니까? 네, 구체적으로 이제 한국의 재제조센터와 트레이닝 센터 그리고 체험관을 짓기 위해 방한을 했다 이렇게 예.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ASM을 잠깐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 반도체 제조 장비, 아까 박소영 캐스터가 자세히 설명했지만 예. 반도체 제조 장비 가운데 극자외선 EUV라고 하는 노광 장비를 전 세계에서 이제 독점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반도체는 이제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나뉘는데 이 전공정에서 노광 공정이라는 게 뭐 웨이퍼에다가 회로를 그려넣는 그런 공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이 회로를 나노미터 단위까지 그려낼 수 있는 장비가 바로 EUV 장비라고 보면 됩니다. 한 해에 약 40대 정도밖에 만들지 못하는데 예. 대당 가격이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삼성전자와 TSMC를 비롯해서 최근에는 이제 SK 하이닉스까지 공급을 받아서 10나노 4세대 제품부터 이제 D램에서는 EUV를 좀 쓰기 시작했고 예. 최첨단 파운드리 공정에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훨씬 많기 때문에 원활한 공급을 논의하고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예. 6월에 이제 네덜란드로 날아가서 공급망에 관련된 논의를 하기도 했었죠. 이번에 ASML은 2024년까지 경기도 화성 반도체 클러스터에 2,4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이 예. 클러스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을 때 EUV 대당 가격이 2천억 원이 넘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게다가 이번에 이 투자하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투자하는 금액이 2,400억인데 비슷한 수준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한국의 EUV 장비를 직접 만든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좋겠지만 예. 그거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제 제조 시설이 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 있는 ASL 장비들이 이미 공급이 돼서 우리 기업들이 좀 쓰고 있잖아요. 예. 이 기업들이 쓰고 있는 장비가 혹시나 이제 고장이 나거나 좀 보수가 필요할 때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한 약간 AS 센터와 좀 비슷하다라고 보면 되는데 예. 여기서 이제 최신의 장비로 계속 유지를 하도록 어떤 이 센터에서 좀 도와준다라고 보면 됩니다. ASML은 이와 더불어서 공급망 구축을 도와줄 이제 R&D 센터와 고객사 직원 교육에 필요한 트레이닝 센터 그리고 앞으로 뭐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어떤 반도체 장비에 예. 대한 교육을 좀 할 수 있는 체험관까지 좀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ASML은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16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예. 최첨단 이제 EUV 장비 같은 곳은 보통 이제 베를린이나 유럽 네덜란드에서 좀 생산을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좀 이제 제조 시설이 좀 있는데 대만 TSMC가 있는 대만에는 한 3곳 정도 타이난 같은 곳에 R&D 센터를 두고도 있습니다. 예. 한국에는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트레이닝 센터를 좀 만드는 건데 좀 질문하신 것처럼 이런 앞으로 그럼 한국에도 그 EUV 같은 최첨단 장비 제조 시설이 있어야 좀 공급망에서 좀 원활할 수 있잖아요. 예. 이것에 대해서 이제 피터 베니크 CEO가 이렇게 답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You have to start first a remanufacturing center because the technology is highly complex. And if you would transfer that technology, the knowledge of that technology would take 5 to 10 years. So you have to start with a remanufacturing center to build up the knowledge. And you have to add R&D to it. So over time, there is always an opportunity to extend your manufacturing. 네, 결국 이 당장은 아니지만 이번 시설 구축을 시작으로 뭐 결국에는 이제 제조 시설로 확장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 미중 정상회담 열리고 있잖아요. 이 반도체 공급은 사실 지정학적 이슈가 상당히 큰데 이 우리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줄 이 ASML 공급망 이슈에 따른 영향은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어제 열려가지고 예.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이 약간 대만을 두고 좀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었는데 예. 특히 최첨단 EUV 장비의 어떤 중국 반입 같은 것을 놓고 지금 약간 미국과 중국 간의 신경전이 계속 벌어지는 양상이었습니다. 예. 피터 베니크 CEO는 오늘 마침 기자 간담회에서 이에 대한 질문들이 좀 이어졌는데 미국의 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따르면 이게 미국 기업의 중국 수출 규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ASML은 네덜란드 기업이거든요. 네덜란드 기업이니만큼 타격이 거의 없다라고 밝히면서 하지만 일부 미국산 부품을 좀 혼합해서 쓰는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연매출, 그러니까 좀 피해를 감안하면 연매출 한 5% 정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답을 했습니다. 아직은 중국에서 이런 뭐 중국 반도체 굵기로 이제 많이
많이 따라왔다고는 하지만 예. EUV 장비를 쓸 만큼 최첨단 공정까지 많이 나아가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EUV 장비의 중국 도입을 두고 좀 예. 하냐 마냐 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는 좀 영향력이 크지 않은 장르. 그러니까 D램에서도 지금 10나노 4세대 정도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예. 좀 아직까지는 영향이 없다. 약간 이렇게 파악이 되고요. 무엇보다 베닝크 CEO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발전에 따라서 앞으로 반도체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할 거라고 전망을 해서 예. ASML의 2030년경 매출도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가까이, 2배 예. 가까이 성장을 해서 우리 돈으로 한 40조 원 정도 기록을 할 거라고 좀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ASML은 차세대 EUV 장비를 2024년 정도에 출하를 해서 26년부터 27년까지 좀 대량 공급을 하겠다는 방침을 좀 세웠는데 현재 지금 ASML이 한국에도 직원이 한 2,000명 정도 되거든요. 예. 2030년까지 한 1,400명 정도를 더 늘릴 방침이라고 밝혀서요. 한국에도 좀 투자를 확대하는 만큼 우리 기업들과의 어떤 시너지 효과도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 좀 방향 부분인데 사실 이번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또 만날지도 관심사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좀 어떻게 우리나라 기업들과 시너지를 낼지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 ASML 이 방안 CEO 방안에 따른 이 산업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산업부 정재용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